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이 윤석열과 부하들의 뻔뻔한 태도가 갈수록 점입가경인 가운데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검사 출신인 윤석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과하는 순간,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범죄를 자백한다고 생각하는 이 검사 출신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행사 주체자가 없어서 안전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다.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부분이다.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살을 하는데 비명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역시나 검사 출신다운 해명이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지어서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재난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예측 가능한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국가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재해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상범의 해명은 뻘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변명 따위로 이번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보 인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임당의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34조 6항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기괴한 행태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 글씨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폐용하라고 안내한 것은 맞다. 그냥 통일성 있게 하나의 표준을 안내해야 하니까 그랬다. 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며 개방하던 날 복숭아꽃을 들고 들어가던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거 누구로부터의 지침이었을까요? 공무원들 역시도 글씨 없는 리본을 달라는 지침에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의심 누구에게 향할까요? 하물며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윤석열이 국가 애도기관으로 지정하며 검은 리본을 달고 수업하라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명의 한 커뮤니티의 한 교사는 검은 리본을 달고 수업하라고 한다. 아이들이 왜 리본 달고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군인이 훈련받다 죽었을 때는 리본을 안 다냐. 그것도 슬픈 일인데 국가 애도기간은 한 명이나 10명이 죽으면 안 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때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왜 국가 애도기간 지정 안 됐냐. 이태원 참사가 슬픈 일은 맞는데 기준이 없다. 아이들이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의문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들여다보면 딱 박정희, 전두환 시절과 같은 독재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모는 개인의 몫입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애도를 강요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해놓고 경산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는 수원의 한 식당에서 노동계 인사들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참석자들이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분명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면서 오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김문수는 오래전에 약속된 저녁 자리였다면서 나는 술을 못 먹는다. 먹은 게 없다. 어제는 그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간 거다. 그분들은 밥 먹으면서 반주를 했다든가 하지만 나는 술을 먹은 게 없다. 식사하지 말라는 뭐 그런 게 있냐라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술 안 먹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김문수의 해명을 들으니까 이 청담동 룸바 의혹에 대해 나는 술을 못한다는 한동훈의 해명과 어쩜 그래도 똑같을까 싶습니다. 김문수도 술은 못한다는데 술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동훈이라고 안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튼 이 국가 애도기간이라며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이 윤석열의 주문에도 김문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이고 또 상대가 술을 먹으면 애도기간인데 좀 자제합시다 라고 말해야 할 판에 저는 안 먹었어요 라고 해명하는 이 김문수의 뻔뻔함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주사파는 당신처럼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사파들의 술자리 논란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는 달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누가 국가의 참된 리더의 모습인지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주미 대사인 필립 골드보게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최근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떡줄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이나 실컷 퍼마시며 지지층이나 결집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이 윤석열을 직격한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님,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아주 오랜 경험 또 역량을 가지신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의 부임은 우리 미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미국 정부와 또 미국 국민이 보내준 애도와 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민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 동맹과 또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을 또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한미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 핵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한미 동맹 체결 70주년이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이 평화 체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위기 대응 또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열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제 충실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양국이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점에서 우리 대사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사님과 만나 뵙고 한미 우호 증진 그리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